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상세한 날씨 예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반도 날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압력으로 인해 정체 전선이 황해도 부근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전선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은 편서풍이 북상하면서 하층 공기의 이동이 느려져 열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방출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수도권과 충청 서부 해안 지역, 그리고 제주도 등 여러 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태평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복잡한 기상 현상들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열대요란이 동시에 활동 중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하이난섬 서쪽 통만에 위치한 91LW입니다. 이 요란은 직경이 1000km가 넘는 거대한 몬순 저기압 시스템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층 발산이 원활하지 않고 연직 시어가 강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반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키나와 남서쪽 약 410km 부근에 위치한 열대요란 94W입니다. 이 요란은 동북 남서 방향으로 형성된 몬순 기압골 내에서 세력을 키우며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세력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이 요란은 계속 북상하며 최소한 열대조합부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한반도의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날씨를 더욱 혹독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우 유리한 조건 속에서 94W는 엄청난 발달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층 순환 중심이 일부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연직 시어가 5에서 10노트로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30도가 넘는 높은 해수면 온도와 상층의 원활한 발산이 더해져 태풍 발달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이 구역을 레드서클로 지정하며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올해 제15호 태풍 링링이 되겠습니다. 링링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귀엽고 예쁘다는 뜻을 가지며 주로 여자아이의 애칭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괌 동쪽 약 920km 해상에 위치한 열대요란 90W입니다. 현재 서북서 방향으로 느리게 이동 중입니다.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풍속 20노트로 아직은 태풍의 씨앗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0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계속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북서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치 모델들은 25일에서 26일경 필리핀과 대만 사이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요란이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치 모델들이 태풍의 강도를 실제 잠재력보다 약하게 모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륙 날씨로 돌아와 오늘 오후와 저녁에는 황해도 지역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호남 지역에는 영하 6도 안팎의 상층 한기가 지나가면서 일부 지역에 가벼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풍의 영향으로 팬 현상이 발생하는 영남 중남부 지역은 기온이 34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수도권 중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구름대가 강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 북부 그리고 제주도 등지에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8월 20일 수요일 예보입니다. 새벽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중국 내륙으로 수축하고 아열대 고기압의 중심도 장수성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상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서해안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전국의 주요 도시와 해안 지역 대부분은 무더운 열대야 현상이 계속됩니다. 오후에는 열대요란 92W에서 발달한 열대조합부가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이 저압부는 매우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면서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이남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33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고,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서해안 지역은 남풍의 영향으로 28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며 폭염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서안과 남해안, 제주도 등에는 여전히 산발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8월 21일 동하격 2 목요일 예보입니다. 아침에는 열대조합부가 계속 북상하며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잠시 물러났던 티베트 고기압과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며 한반도 남부 상공에 합쳐져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을 다시 형성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도 열대 수증기로 인한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전국의 주요 도시와 해안 지역 대부분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수도권 서부 지역에 비는 그치겠지만 서남부와 서안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 경기 남부 지역과 동해안의 폭염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예보입니다. 아침에는 열대조합부가 계속 북상하며 제주도 근처까지 북상하며 대량의 고온, 다습한 공기를 계속 내륙으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여전히 매우 높고 전국의 중소도시와 해안 지역 대부분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수도권 서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남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기온이 31도 안팎으로 비교적 견딜만 하겠지만 경기 남부 이남 내륙 지역은 기온이 34도에서 37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전북 내륙과 충청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매우 높겠습니다. 다만 경기 중북부와 강원 지역은 간헐적인 비로 인해 기온 상승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늦은 밤 이후 열대조합부의 강도와 이동 경로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간헐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예보입니다. 아침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아열대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합쳐져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열돔의 중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열대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로 경기 중남부와 강원 지역도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특히 높겠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 예보입니다. 아침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압능이 다시 확장하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와 함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장기 전방, 8월 25일 월요일 이후 일본 남쪽 해상에서 아열대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열대요란 92W가 점차 필리핀 동쪽 해상에 진입해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태풍은 25일 이후 날씨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복잡한 날씨와 지속되는 폭염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효과적인 한 주 보내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야외 활동 자제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북태평양의 공기가 밀려 올라오면서 한반도 상공에 정체전선이 길게 자리 잡을 때 사람들은 여름철 하늘의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체감한다. 비구름은 며칠, 때로는 몇 주씩 자리를 지키며 장대비를 퍼붓고 그 비구름 속에서 당근형 구름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흔히 해상에서 형성되는 이 구름은 때때로 육지에서도 발생한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산지를 만나 강제로 상승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구름대는 순식간에 집중호우로 이어져 마을과 도시를 집어삼킨다. 전선이 정체한 채로 눌러앉으면 피해는 더 커진다. 농촌의 논밭이 범람하고
도시는 하수구가 역류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 사람들은 비를 원망하지만 그 배후에는 거대한 대기 순환 구조가 숨어 있다. 그 무렵 필리핀 근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된다. 바다 위 작은 요란이 기상위성에 포착된다. 처음엔 단순한 열대성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를 주목한다. 이름이 붙여지고 추적이 시작되면 그것은 이미 태풍의 전초 단계다. 최근 들어 이 요란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단 하루 만에 중심 기압이 80 헥토파스칼 가까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이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수소폭탄급 발달이라 부른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다. 하루 만에 괴물 태풍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기후 현실은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대서양의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보인다. 지금까지 기록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은 43개, 그 가운데 11개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통계적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대기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면서 허리케인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100년에 한 번이라던 초강력 폭풍이 이제는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베릴과 밀턴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잇따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베릴은 푸에르토리코 북쪽을 지나며 수많은 가옥과 전력을 끊어버렸고, 밀턴은 사상 유례없는 발달 속도로 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매년 반복되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런 태풍의 경로를 끝까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예보기관들은 앙상블 모델이라 불리는 수십,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가닥, 즉 가능한 경로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제각각이다. 어떤 예측은 태풍이 규슈 남부를 강타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예측은 제주도를 거쳐 서해로 북상한다고 한다. 결국 태풍은 항상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확정하기 어렵다. 기상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태풍의 진로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태풍의 발달에도 변수가 많다. 태풍은 본래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존재지만 북상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균형이 흔들린다. 오키나와 근처에서 마이너스 6도의 강한 한기를 흡수하면 태풍은 발달을 멈추거나 심지어 힘을 잃고 흩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과 달리 이 과정에서 구조가 뒤틀리며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난기와 한기의 미묘한 충돌이 태풍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풍 예측에는 바람의 방향과 기압뿐 아니라 상층 한기의 세기와 위치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한반도는 이런 태풍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여름철이면 남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며 표현 현상을 일으켜 35도가 넘는 폭염과 초열대야를 만든다. 그 직후 태풍이 상륙하면 산사태와 범람이 이어진다. 지난해 서울 도심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사람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지하차도에 갇히거나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태풍은 단순히 바람과 비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가뭄, 집중호우가 교차하며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재해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많은 기상학자들은 태풍의 빈도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도는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해수면 한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따라서 더 거세지고 더 오래 지속된다. 세계 곳곳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매년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과거에는 기상학 교과서 속에 등장하던 이론적 가능성이 이제는 매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태풍은 대기 순환의 일부다.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대비는 가능하다. 더 정교한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로 분석, 국제 기상기관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대응력이 필요하다. 제방을 미리 보강하고 하수시설을 개선하며 재난 대응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투자다. 태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을 준비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늘 아침부터 구름이 두터워지며 간헐적인 소나기와 함께 높은 습도를 기록하고 있다. 낮 기온은 32도를 넘으며 남서풍이 산지를 타고 내려오면서 표현 현상이 나타나 초열대야에 육박하는 더위를 만들어낸다. 밤이 되면서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와 피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강수는 오후 늦게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산악지대에는 돌풍과 함께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 강원도 산악지역은 정체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맞물리면서 공기가 강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천 범람과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 특히 동해안 근처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난기류가 몰리면서 해안 지역의 돌풍과 강한 빗줄기가 함께 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 산지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함께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은 오늘 낮부터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며 표현 현상으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전망이다. 그러나 오후부터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소나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돌발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논과 같이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배수로 점검과 농작물 관리가 필요하다. 경상도 지역은 현재 남동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권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산악지대에서는 난습류가 상승하면서 국지적인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다.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가 나전 지역에는 해일과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다. 정체전선과 남서풍이 맞물리면서 국지적으로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라산 주변과 산록지대에는 비구름이 머물면서 계곡이나 낮은 지대에 침수 위험이 있다. 제주 항구에서는 선박상 안전관리와 해상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 서해안과 충청권 일부 평야 지역은 비교적 맑은 시간을 유지하다가 오후 늦게 정체전선이 접근하면서 구름이 점차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20에서 50mm 내외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돌발성 폭우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 지역은 이번 정체전선에 가장 오래 노출되며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특히 북한 중부와 산악 지역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 가능성이 크다. 중국 산둥반도와 연계된 당근형 구름은 이 지역에 강한 국지성 호우를 불러와 접경 지역의 수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한편 필리핀 근해에서는 새로운 열대 요란이 발생하며 앞으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요란은 JTWC에서 추적 중이며 중심기압 하강 속도가 빨라 향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태풍이 북상할 경우 제주도와 남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기관과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처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은 기압계와 정체전선, 난습류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기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폭염과 열대야, 강원도 산악지역은 집중호우, 제주도는 강풍과 침수, 남부 해안은 국지적인 소나기와 강풍 등 지역마다 특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측과 예보 확인이 필수다.